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6월 18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가 버렸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7월달이 되고 또 여름 휴가 계획이 있을 텐데 다들 계획 잘 세우셔서 올 여름에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를 살펴보면 코스피는 어제하고 비슷한 가격인 3267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무려 1.2%의 강한 상승과 함께 1015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 내내 양봉 흐름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동시호가에 조금은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그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아마 동시호가가 지나고 나서 조금은 하락으로 마감했던 그런 종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양호하게 마무리되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0.5%의 하락으로 마감했고 카카오는 무려 5% 가까운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68조 원을 돌파했는데 그동안은 조금 위험한 구간에서 시가총액 3위를 유지했다면 오늘만큼은 격차를 벌여서 시가총액 3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을 보면 정말 대단한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최근뿐만 아니라 작년까지 줄곧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참 신기한 종목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에 코로나가 발병하기 직전인 1월달과 2월달 그때 꽤나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가총액 순위를 봤을 때는 코스피 내에서 약 25위 정도? 이 정도 위치를 했었는데 불과 1년 6개월 만에 25위에서 3위까지 정말 뛰어난 상승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오늘 SDI도 3.7%의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었고 현대차는 0.6%의 하락과 함께 다소 아쉬운 마무리를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동시호가에 밀리는 모습이 나왔네요.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고 특히 외국인이 약 8천억 규모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이 동시호가 구간에서 외국인이 약 2천억 규모의 순매도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종목에 있어서 동시호가 직전 가격하고 장 마감 가격 조금은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은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큰 폭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17일 이후에 이날 이후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17일 같은 경우에는 FMCA가 끝난 직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과거 대비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특징적인 구간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이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5월 말과 6월 초 이때는 조금씩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다시 최근 들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는 오늘도 큰 상승이 나왔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외국인이 또 강하게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멘텀과 실적 이런 것들은 모두 양호하지만 이 수급만 봤을 때는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시점도 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던 삼성 SDI,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큰 순매수가 들어왔고 최근에 정말 상승 흐름이 좋거든요. 6월 17일 어제죠. 어제 단 하루를 제외하고 꽤나 크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수급을 보더라도 확실히 과거와 비교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차도 최근 들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2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항상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솔루션, 삼성 SDI, 진원생명과학, 하이브, 두산퓨얼셀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네이버, 삼성 SDI,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LG전자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ETF에도 많이 투자를 했네요. 자, 어제 미국 FMC 회의가 끝났는데 생각보다 미국 증시하고 국내 증시 별다른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3대 지수를 살펴보더라도 S&P 500 같은 경우에도 어제 0.5% 하락을 보여주었지만 오늘 새벽에 종료된 지수의 위치를 보시면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0.9%에 거의 1% 가까운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반면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반대로 0.6% 하락이 나왔고 또 FMC 회의 발표 전에 조금씩 지수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그리고 S&P 500 이어서 국내 시장까지 이렇게 종합적인 흐름을 봤을 때 통상적으로 나스닥 지수에는 성장주,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고 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기 민감주를 참조할 때 하나의 좋은 지표로서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는 좀 쉬어가고 있지만 인터넷 종목들,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2차전지, 삼성 SDI, 아울러 코스닥에 있는 많은 바이오 기업들 오늘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반면에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 철강, 구리, 그리고 곡물 가격과 관련된 종목들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성장주의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 재료와 시점이 되기에는 조금은 맞지 않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듯이 6월달에는 성장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6월뿐만 아니라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테이퍼링 이슈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시장의 상승을 방해하는 그런 재료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이슈가 시장을 다시 방해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8, 9월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8월달과 9월달 연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1시가 조금 넘었는데 오늘도 5%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6월달만 본다면 거의 25%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고 여전히 고점이 어디인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카카오가 최근 들어서 다른 성장주에 비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자의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성장주에 비해서 조금은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리스크를 덜 수 있는 인터넷 기업 쪽으로 많은 수급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자유로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주가상으로 그렇게 썩 좋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SDI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외국계 증권사에서 부정적인 리포트도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터넷 기업들,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제한시킬 수 있는 어떠한 재료, 이슈 이런 것들이 다른 성장주에 비해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갈망하는 많은 주체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촬영 시점이 장이 종료가 되지 않아서 어제 날짜까지 한번 수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관과 외국인은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반면에 통상적으로 개인들은 보수적인 매매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수적인 매매라는 것은 시장가로 매수하기보다는 특정 가격에 매수 대기를 걸어놓고 어느 주체가 매도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매수가 체결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가 매매가 아니라 대기 매수에 의한 체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매수세가 크게 잡힌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수급은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수급만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 두 주체를 살펴봤을 때 순매수보다는 순매도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상승이 나왔고 그것도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개인들이 어제만큼은 보수적인 매매보다는 조금은 적극적으로 매매에 임했기 때문에 다소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쉬웠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과거 14일부터 16일까지 이때 수급을 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 비교적 순매도가 우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틀 동안 상승이 나왔고 16일은 소폭의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매수대기를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시장가 매매, 적극적인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큰 상승이 나왔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최근 들어서 카카오 쪽으로 많은 모멘텀이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은 카카오가 SM 직원 인수가 임박했다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네이버도 경쟁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카카오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려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회사인 카카오뱅크 이르면 7월달에 코스피에 상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자, 7월달이면 정말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슈와 또 최근에 발표된 카카오의 보험업 진출까지 이렇게 많은 재료와 이슈들이 지금 카카오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 그 외 다른 성장주 쪽에서는 상승을 제한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재료들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많은 수급들이 카카오로 몰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조금 더 최근 구간에서는 포스코까지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처럼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쉬어가는 구간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카카오도 그런 구간이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다른 성장주들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카카오와 네이버는 쉬어가는 구간 혹은 일부 하락하는 구간 그런 구간이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눌리는 구간 여기 보시면 21선이라든지 혹은 61선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고점에 대한 부담감 없이 더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카카오가 너무 흐름이 좋다 보니까 한번 매수를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올해 초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이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큰 대형주가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면 분명히 쉬어가는 구간, 눌리는 구간 이런 구간으로 인해서 또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만약에 당장 오늘 매수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카카오보다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조용할 때 매수해서 홀딩하는 전략이 더욱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눌리기 전까지는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어떠한 종목이든지 조정이 없는 종목은 없으니까 너무 섣불리 뛰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올 초에 고점을 형성하고 조금은 내리막길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다시 반등을 보여주면서 전고점을 경신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수는 3260에서 한 차례 2900까지 약 10%의 조정을 보였고 다시 10%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고점까지 올라왔지만 내가 가진 종목은 오히려 왜 마이너스가 커지고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시장의 추세를 보시면 정말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1월 초에는 성장주 중심으로 많은 수급이 몰렸고 또 2월과 3월 이 당시에는
경기민감주,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구리 관련주 이런 쪽으로 많은 수급들이 몰렸습니다. 물론 4월까지도 이어졌죠. 그리고 5월 달에는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여행, 항공 이쪽으로 또 수급이 몰렸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일부 성장주 쪽으로 또 수급이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종목을 빠르게 옮기지 않았다면 당연히 지수는 상승이 나와도 내가 가진 종목은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런 현상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쫓아가는 매매, 이렇게 쫓아가는 매매를 하다 보면 항상 꼭지에서만 매수할 것이고 계속해서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용하고 지루한 구간, 그러나 업황과 실적은 살아있다면 다시 또 수급이 돌아서 이렇게 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처럼 카카오와 네이버가 급등이 나온다고 해서 추격 매수, 꼭지점 매수 이런 전략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2차전지, 반도체 차라리 지금처럼 쉬어가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이 훨씬 나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길목을 지킨다고 하죠. 미리 내가 그 길목에 가서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계좌는 빨간색으로 바뀔 것이고 저는 충분히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한 주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캐릭터를 보시면 엄지척이 보이죠? 모두 주말에는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또 다음 주를 위해서 에너지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